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들의 영웅을 능가하는 존재가 바로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을 일본이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892년 메이지 일본. 세계 최초로 이순신을 찬양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작가는 소설가가 아닌 군사 전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패배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일본이 비밀리에 이순신을 연구하고 찬양하고 기록했다는 사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130년이 지난 지금 한 젊은 일본인 연구자의 손에 의해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졌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키야마 켄타입니다. 와세다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죠. 제 전공은 메이지 유신기 군사사, 그 중에서도 일본 해군의 발전사입니다. 사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주목받던 학생이었어요. 일본 해군의 러일 전쟁 전략을 분석한 논문으로 최우수 학부생상을 받았고 그 덕분에 대학원 진학 때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죠. 박사과정 2년 차에 일본 해군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해상자위대 고위 장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죠.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일본 해군사 연구에서 촉망받는 신진학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대학 도서관 깊숙한 곳에서 먼지 가득한 책 한 권을 발견했죠. 조선 이순신전. 1892년 일본에서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어요. 23전 23승? 단 13척의 배로 133척을 격파했다고? 말도 안 되는 판타지군 하고 책을 덮으려는 순간 눈에 띈 저자 이름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카키 코세이. 이 이름은 제가 알고 있었죠.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조선통신사 연구의 권위자이자 한반도 역사 전문가였습니다. 더구나 메이지 시대 군사 전문가로도 활동했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이순신에 대한 전기를 썼다니. 책을 읽기 시작하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카키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을 철저히 분석해 이순신의 전략을 재구성했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순신과의 전투 후 6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우리는 그의 전술 앞에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거북선의 설계도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전법. 모든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근대 해군 전술들이 이미 400년 전에 구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사카키의 분석은 너무나 치밀했죠. 조류의 흐름, 바람의 방향, 심리전까지. 완벽한 전략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연구해온 일본 해군사가 어쩌면 불완전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왜 메이지 시대 일본이 이순신을 그토록 치밀하게 연구했는지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은 적국의 장수를 이토록 연구했을까? 그리고 왜 이 연구는 공식 역사에서 사라졌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촉망받는 일본 해군사 연구자로서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내내 조선 이순신전을 읽고 또 읽었죠. 일주일 후 저는 메이지 시대 사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순신 연구는 사카키 코세이만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패배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체제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과거의 패배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죠. 왜 졌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찾아낸 1888년 일본 해군성 내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이순신은 가장 뛰어난 해상 전략가다. 우리 해군은 그의 전술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메이지 해군의 창설자들이 이순신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거죠. 더 놀라운 건 1890년대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과 함께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필수 교육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당시 교재를 보니 하객진 전법, 거북선의 구조, 심지어 이순신의 리더십까지 상세히 분석되어 있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은 이순신을 극복해야 할 벽으로 봤던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적장이 아니라 근대 해군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반면교사였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도고 헤이하치로의 일기였습니다. 러일 전쟁의 영웅이자 일본 해군의 신으로 불리는 그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나를 넬슨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순신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순신의 전략이 얼마나 시대를 앞섰는지 보여주는 증거들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찾은 1895년 해군 전술 교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순신의 하객진은 현대 해전의 T자 전법의 원형이다. T자 전법은 20세기 초반에야 정립된 전술인데 이순신은 300년 전에 이미 실전에서 활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연구가 공식 역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히데요시를 미화하고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적국 장수의 위대함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순신 연구는 실용적 필요에 의해 은밀히 진행되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히데요시를 찬양하면서도 안으로는 이순신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학습했죠. 이 모순된 역사 속에서 저는 더 큰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깊이 파헤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순신은 금기의 주제면서도 필수 연구 대상이었죠. 겉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영웅으로 미화했지만 뒤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을 탐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1893년 해군 중장 사토 데스타로가 작성한 비밀 보고서를 발견했을 때 전율이 흘렀어요. 이순신의 전술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현대 해전의 기본 원리가 모두 담겨 있다. 우리는 이를 철저히 배워야 한다. 더 충격적인 건 1899년 해군사관학교 내부 교육 자료였습니다. 거기엔 이순신의 전술을 6가지로 분석한 내용이 있었죠. 첫째, 정보 수집의 철저함. 둘째, 지형을 활용한 함정 전술. 셋째, 심리전과 기만술. 넷째, 집중과 분산의 적절한 활용. 다섯째, 철저한 준비와 보급. 여섯째, 부하들과의 신뢰 구축. 이 모든 것이 현대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들이었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이 이미 완벽히 구현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저는 1901년 해군 참모본부의 극비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을 집중 연구할 것. 특히 소수의 함대로 다수를 제압하는 전술에 주목할 것. 실제로 3년 후 일어난 러일 전쟁에서 일본 해군은 이순신의 전술을 참고했습니다. 도고 헤이하치로가 쓰시마 해전에서 보여준 T자 전법은 하객진의 현대적 변형이었죠. 그가 이순신을 깊이 연구했다는 증거도 찾았습니다. 1903년 도고가 부하들에게 보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의 전투를 보면 승리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 우리도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는 비공식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이순신의 이름조차 찾기 어려웠죠.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해야 했고 과거 패배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연구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은밀히 공유되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도서관 깊숙한 곳, 참모본부의 비밀 서고. 이런 곳에서만 진실을 찾을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을요. 메이지 시대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이순신의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 해군을 강하게 만든 비결 중 하나였다는 사실도요. 이순신의 위대함을 일본이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정작 조선 그리고 후대의 한국에서는 이순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측 자료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죠. 조선 후기 역사를 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계속된 내후외환에 시달렸어요.
병자호란, 당쟁, 세도 정치. 나라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거의 영웅을 제대로 조명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순신 사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지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옥사한 이순신. 그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관직에 오르지 못했고 업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이순신은 공은 있으나 죄도 있다. 19세기 말 조선이 개항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세의 침략 앞에서 민족의 영웅이 필요했던 거죠. 1899년 고종은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1908년에는 충무공전서가 편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1910년 한일병합으로 나라를 잃었고 일제강점기 동안 이순신은 오히려 일본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일제는 이순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이긴 전쟁에서 잠깐 활약한 장수 정도로 폄하했죠. 제가 찾은 1920년대 일본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뛰어난 장수였으나 일본의 위대한 정신 앞에 결국 패배했다. 완전한 왜곡이었죠.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우 대립, 한국전쟁.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을 제대로 연구할 여력이 없었어요. 196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순신의 진가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이순신 연구자들은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야 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이 남긴 연구가 오히려 이순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 셈이죠. 1970년대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수였던 김훈 박사의 논문을 찾았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이순신의 진면목을 일본의 기록에서 발견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일본은 패배의 아픔 때문에 오히려 이순신을 철저히 분석했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순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게 된 거죠. 지금도 한국의 이순신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은 이순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죠. 23전 23승이라는 기록 뒤에 숨은 과학적 전략, 현대 해군 전술의 원형이 된 그의 천재성을요. 저는 도쿄의 한 오래된 서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05년에 출간된 일본 해군 전략가 가와다 이사오의 저서 해전술의 혁명이었죠.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이순신만큼 완벽한 지휘관은 없다. 넬슨이 위대한 제독이라면 이순신은 전쟁의 신이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가와다의 책을 더 읽어보니 놀라운 분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신이 사용한 함포 배치, 조류를 이용한 기동 전술, 적의 심리를 꿰뚫는 전략. 모든 것이 현대 해군 전술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저는 일본 문학계의 거장 시바 료타로의 글도 찾아냈습니다. 료마가 간다로 유명한 그가 1970년대에 쓴 에세이에서 이순신을 이렇게 평가했더군요. 나는 세계사의 수많은 영웅들을 연구했다. 하지만 이순신 같은 인물은 본 적이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도 그에 비하면 평범하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다. 그는 천재 전략가이자 과학자이며 동시에 성인이었다. 일본 해군사관학교의 교육 자료를 더 파헤치다가 1910년대 교관들의 강의록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순신의 리더십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죠. 이순신은 부하들과 함께 먹고 자며 고통을 나눴다. 전투 전에는 철저히 준비했고 전투 중에는 앞장서서 싸웠다. 패배를 모르는 그의 비결은 바로 이런 리더십에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923년 일본 해군 중장 우에스기 노부마사의 비망록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강해진 것은 서양의 기술 때문만이 아니다. 이순신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 일본은 이순신을 이토록 깊이 연구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패배에서 배우는 법을 알았던 거죠. 자존심을 버리고 적에게서도 배우는 실용주의가 일본을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1930년대 해군성 내부 문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우리 해군의 영원한 교과서다.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니까.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순신을 동양의 전쟁술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손자병법의 이론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한 유일한 장수라고 했죠.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순신의 리더십이 연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일본은 이런 위대한 인물을 적으로 만났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의 위대함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우리였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들었죠. 처음에 판타지라고 생각했던 이순신의 전적들이 사실은 철저한 과학과 전략의 산물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북선에 대한 일본 해군의 분석 자료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죠. 1912년 일본 해군기술연구소의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실전용 장갑함이다. 철갑으로 덮인 지붕, 충각전술, 화포의 효율적 배치.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 더 놀라운 건 거북선의 내부 구조였습니다. 노를 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의 분리 화약고의 안전한 배치, 심지어 환기 시스템까지. 현대 군함 설계의 기본 원리가 모두 적용되어 있었죠. 명량해전에 대한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기적 같은 전투. 하지만 일본 해군의 연구 자료를 보니 이건 운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1920년대 해군대학의 전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순신은 울돌목의 조류를 완벽히 계산했습니다. 6시간마다 바뀌는 조류의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무기로 활용했다. 좁은 해협에서 다수의 적선이 조류에 휩쓸려 전투력을 상실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심리전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보여준 유인 전술, 명량해전에서의 위장 후퇴. 이 모든 것이 적의 심리를 꿰뚫은 전략이었죠.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를 완벽히 구현한 겁니다. 제가 찾은 1930년대 일본 해군 참모본부의 극비 문서에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현대전의 3대 요소인 기동, 화력, 정보를 완벽히 결합했다. 400년 전에 이미 현대전의 원리를 깨달은 것이다. 특히 이순신의 첩보 활동은 현대의 정보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찰체계, 이중 간첩을 활용한 기만 작전, 봉화와 파발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 전달.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죠. 일본 해군전략연구소의 1935년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짓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보다 200년, 마한의 해양력론보다 300년 앞선 것이다. 우리는 이제야 그의 천재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순신의 필승의 원칙이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 지형, 날씨, 조류, 적의 심리.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 후에야 전투를 시작했죠.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였고 심리학자였으며 전략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판타지라고 생각했던 그의 업적들은 사실 철저한 과학과 전략의 결과였던 겁니다. 일본이 이순신을 연구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에서 교훈을 얻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이순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제가 찾아낸 자료들은 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890년 일본 해군성 비밀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강대국이 되려면 과거의 패배를 직시해야 한다. 이순신에게 배워야 할 것은 전술만이 아니다. 그의 정신, 그의 리더십, 그의 혁신성을 배워야 한다. 실제로 일본은 이순신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해 자신들의 해군력 발전에 활용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연구였죠.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비서였던 사토 테츠조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고 제독은 매일 아침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순신이 우리의 적이었다는 것은 불행이지만 그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일본 해군사관학교의 교육 방식도 이순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05년 교육과정 개편 자료를 보면 이순신이 강조했던 솔선수범과 부하와의 소통이 핵심 교육 이념으로 채택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915년 해군 참모본부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전술에만 있지 않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부패한 관리들과 맞서는 용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무사도다. 이순신을 연구하면서 일본 군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력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1920년대 해군 대장 야마모토 곤노효에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죠. 우리는 이순신을 이기려 했지만 결국 그를 배우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극복하려 했던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해야 했고 과거 패배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순신 연구는 군부와 지식인 사회에서만 은밀히 이어졌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 직전 일본 해군 전략연구소의 극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순신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300년이 걸렸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능가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이순신의 진정한 가르침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침략자에 맞선 수호자였지만 일본은 침략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제가 이 모든 자료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일본이 이순신을 존경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전술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순신에게서 진정한 리더십과 올바른 전쟁의 의미를 배웠던 거죠. 비록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지만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비단 일본만 알아본 것이 아니었죠. 세계 군사학계에서도 그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1960년대 미국 해군대학의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완벽한 해전의 교과서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영웅 니미츠 제독이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이순신은 나의 멘토다. 그의 전술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현대 해전을 이해할 수 없다.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영국 해군 전략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이런 평가가 있었죠. 넬슨 제독이 용기의 상징이라면 이순신 제독은 완벽한 전략가다. 더욱 놀라운 건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순신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2010년 리더십 프로그램 자료를 보니 이순신의 리더십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위기관리 혁신, 조직 문화, 윤리적 리더십. 모든 면에서 이순신은 완벽한 롤모델이었죠. 이 모든 연구를 종합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이라는 것을요. 그의 전략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사 논문을 쓸 수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메이지 해군의 발전이라는 주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으니까요. 대신 저는 새로운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이 숨겨온 이순신의 진실. 이 책에서 저는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순신을 연구했는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그리고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요. 일본인으로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학자로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순신을 먼저 인정한 것은 일본이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그를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다.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과 전략의 교과서다. 제 연구 여정은 판타지라는 편견에서 시작해 경애로 끝났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저는 진정한 학문의 자세를 배웠죠. 편견 없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비록 많은 비난을 받겠지만 그것이 학자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순신의 위대함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보다도 조선보다도 먼저 이순신을 경외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패배를 숨기기 급급했던 일본의 역사 뒤편에서 진짜 영웅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밀리에 연구되고 군사 전략의 교본처럼 전해졌죠. 400년을 넘어 이순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133척을 무너뜨린 신화. 조국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불살랐던 지도자. 이순신은 단지 조선의 영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한마디에 담긴 진정한 리더십.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 가슴속에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